질문을 하면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살려고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돈을 버는 이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버는데 정말 잘 먹고 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거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밖에 파는 음식 그런 걸 많이 먹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버는데 건강은 점점 안 좋아져 가는 그런 게 현재의 삶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면서 먹는 것까지 제대로 챙겨서 먹는다 이런 걸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나요? 의식주. 먹고 자고 살고 이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나요? 이러면은 뭐 통신비라든지 차, 취미, 운동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비 이런 것들이 돈이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거의 한 10년 전에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도 한마디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간이 이렇게 뭐 염증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간이 아예 기능 자체가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간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그게 멈춰버리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1년 동안 수급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었으면 아마 저도 치료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1년 치료하는데 거의 1,200, 3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병원비로만. 그래서 돈이 없었다면 아마 그 치료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한 방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급을 시키면서 1년 동안 병원에 치료를 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나?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챙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식품도 먹는 거니까 혹시 간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에센셜 오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다 제 중심으로 건강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버는 거와 먹는 거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건강하려면 건강에 쓰리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쓰리고 뭐예요?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맞아요. 그게 쓰리고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정말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잘 먹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싸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싸지를 못하고 속에 계속 채워두니까 잘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건강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셔도 나는 잘 먹고 그다음 잘 사고 잘 자고 있어 이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폐경이 들어서면서 잘 먹고는 되고 잘 싸고도 되는데 잘 자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요 타임에 되게 피곤하고 이러면은 한 30분 잠깐 자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거의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다 보니까 또 피곤이 또 같이 겹으로 이렇게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필두로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던져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려면 사람의 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양소적인 거를 먹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또 왜 동물이 아니고 식물을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나는 가지, 호박 뭐 이런 걸 왜 먹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사람 몸 이러면 우리가 이제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뭐 뇌도 있고 혈관도 있고 막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몸속에 56.1%고 탄소가 28%, 그다음 수소가 9.3%, 그 다음에 염소인, 칼슘, 질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화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에센셜 오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화학이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이 전부 다 화학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은 매 초당 1000만 개의 세포 변화와 200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주 무대가 바로 우리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세포가 약 30조에서 37개조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박테리아 세균이 390 39조개가 있는데 거의 박테리아도 그렇지만 장내 세균도 똑같은 부분들로 거의 유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암세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유익한 것도 들어와 있고 이 밸런스가 1대1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갖고 가는데 이 중에서 유익한 것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더 적어지거나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게 더 많아지거나 더 낮아지거나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균형을 잘 맞춰주면은 절대 아프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 뚱뚱하게 생겼던 날씬하게 생겼던 운동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얼만큼 균형 있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요소는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을 아까 봤듯이 산소가 36.1%, 수소가 9.3% 이렇게 돼서 H2O 아시죠? 물이 65.4%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물이 65%가 우리 몸에 있어 이게 아니고 요렇게 화학 구성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65.4%라는 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산소, 그다음에 수소, 탄소, 염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 내 몸의 구성 요소고 우리가 몸 속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양소잖아요. 그럼 영양소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화학 성분이에요. 음식도 화학이에요. 그리고 세포의 생로병사 활동을 돕는 게 영양소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50개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를 6대 영양소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 시간에 배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시간에 배운 거를
환기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 영양소라는 부분들만 6대 영양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 안에 그것도 뭐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한 40분 안에 이 모든 영양소를 다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가정 시간에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훅 훑어가면 과거에 배웠던 부분들이 전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스쳐가고자 이런 주제 부분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란 뭐냐? 그러면 칼로리란 뭐냐? 칼로리도 가정 시간에 배웠거든요. 탄수화물이 몇 칼로리 아시죠? 4칼로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4. 맞아요. 그리고 지방은 9. 맞아요, 맞아요. 오, 가정 시간에 정말 잘 우리가 필요한 열량값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칼로리라는 것이 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우리 몸에 흡수되어 있는 생리적 열량값이 우리가 기존에 가정 시간에 배웠던 탄수화물은 4kcal가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도 그다음 지방은 9kcal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칼로리는 기초 대사도 하지만 휴식 대사이기도 하고 활동 대사이기도 하고 식이성 발휘 효과 부분들까지 다 이 칼로리가 담당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장 큰 부분의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이런 게 전부 다 기초 대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칼로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대 영양소 50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6대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짚고 갈 건데 지금 표 보이는 부분들과 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해서 6대 영양소예요. 과거에는 5대 영양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몸의 65.4%가 물이다 보니까 물이 영양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6대 영양소라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이고 그 다음이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무기질, 탄수화물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에너지 낼 때, 힘을 낼 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단백질만 드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갖고는 다이어트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뭐든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몸은 조물주가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을 때 절대 살이 찌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균형을 맞추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혀에 좋은 거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지거나 엄청나게 마르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최소한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탄수화물 아까 4kcal, 지방 9kcal는 있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 부분들을 만들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점 탄수화물은 안 먹어야 돼 이러고 이제 계속 빼고 있죠. 안 먹으면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단백질 그 부분은 내 피와 살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단백질. 단백질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고기도 사실은 먹어줘야 돼요. 힘이 없을 때 제가 그 3월 달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일부러 소고기 사갖고 와가지고 사다 달라고 해서 4끼를 소고기를 먹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고기를 안 먹는데 그러니까 한 이틀 아프다가 결국은 괜찮아졌던 것도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줬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부분들을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칼슘과 이는 뼈대를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을 내거나 피와 살을 만들거나 뼈대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러한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양소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부분들과 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장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성냥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얘네들이 나쁜 성질이 뭐냐면 안 뺏기려고 몸에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빼내려고 해도 절대 빼내가면 안 돼 이러고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없는 것을 바깥으로 빼내줄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타는 영양소보다 태우는 영양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C는 꼭 먹어줘야 된다. 비타민 D도 이제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워낙 영양들이 이제 다들 높아지다 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섭취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은 크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들이 전체적으로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해갖고 왔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영양소별 식품. 그리고 외우기도 많이 외웠고 뭔지도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드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를 내면 여기 영양소 중에 옆에 나타날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요. 포도당을 만들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는. 그리고 탄소와 물을 의미를 하고요. 당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1대 2대 1 비율로 조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제 감이 오셨죠? 식물에는 엽록소에서 광합성으로 합성한 후에 뿌리, 구근, 열매, 씨앗, 줄기, 잎 등의 녹말과 섬유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영양소는 동물에는 당과 글리코겐의 형태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양소는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혈당 조절을 하고 지방의 불완전 산화 방지를 해주고 변비도 예방해주고 단백질의 절약 작용을 하고 감비료 작용을 합니다. 이 영양소는 뭘까요? 탄수화물요. 맞아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은요, 왜 나쁜가 하면은요, 몸에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나빠요. 탄수화물이. 그 염증을 왜 유발을 시키냐면 탄수화물이 결국은 몸속에서 당질로 바뀌다 보니까 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은 박테리아들이나 이제 효모들이나 이런 데 먹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게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많이 먹게 돼서 염증이 유발이 되면 나타나는 질병이 당뇨, 비만, 그다음에 고지혈, 심혈관, 대장암, 과당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요즘 애들이 ADHL이라고 해서 과잉행동 좀 난폭해지고 막 이러는 게 그 소젖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게 하나가 있고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가면 빵, 케이크, 그다음에 그 초콜릿 이런 거 애들 정말 먹는 거에 사탕 이런 거에 먹는 거에 정말 많은 당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피 속에서 흐르면서
애들의 행동이 과격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당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하지만 또 이게 많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과잉이 되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반찬은 별로 안 먹어도 밥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몸속에 염증이 엄청 많나 봐요. 근데 지금 저도 염증을 빼내는 작업 때문에 그 염증 빼는 식단으로 가지고 지금 한 달 몸조리를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염증 빼는 식단을 한 달간 외부 음식은 일체 안 먹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몸은 리셋이 돼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리셋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한 달 동안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요. 같이 해요. 같이 알려주세요. 해요. 같이 해요. 정말 힘든 작업이기는 하거든요. 습관이. 그러면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안 먹고 하는 거는 아니고 먹는데 반찬이나 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대로 식단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같이 못하는 그게 대부분 우리가 한 일주일 하고 하는 얘기가 누가 이거 해주면 나는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로 포기하시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절박해가지고 그때 너무 안 좋아서 한 달간을 딱 이 식단으로 해봤는데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게 붓기나 이런 건 정말 싹 다 빼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 이런 거건데 뭐 다이어트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체중 조절을 하고 이제 식단 영양소를 다 맞춰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당연히 살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했는데 딱 요거 정말 이 약물과 한 달간만 딱 해보면 다음에 6개월 돼갖고 내가 몸이 엄청 처질 때 리셋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셋을 한 게 한 6개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만 딱 리셋 시켜주면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해서 드시려면 정말 이 약물고 같이 서로 간에 그 으쌰으쌰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걸 하게 되면 난관은 뭐냐면 이틀을 비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레몬수만 먹고. 그래서 레몬 물 2리터에 레몬 1개를 즙을 짜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틀 동안 하루에 2리터씩 해갖고 이틀을 계속 그 물로만 먹어서 내가 지금 몸에 나쁜 부분들을 일단 다 빼내고 3일째부터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단 부분들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죽을 만큼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돼 가지고 누구든 요청이 오면 같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가는 영양소입니다. 이거는 미남이나 미인을 만들어 주고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일을 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도록 탄수화물과 지방이 먼저 씁니다. 영양소 중에서 이 영양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먼저 나서서 일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는 성장 장애가 이게 과잉이 됐을 때 성장 장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노폐물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는 단백질?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영양 성분의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매일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본인의 몸무게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무게만큼 이걸 먹고 있지 않다면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얘가 하는 일은 체지방의 성장을 유지시켜주고 효소의 호르몬 합성을 해주고 혈액의 단백질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영양소가 운반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영양소는 뭘까요? 단백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적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키가 안 자란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꼭 그 칼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전부 다 이제 근육으로 다 연결돼서 있다가 보니까 단백질이 없으면 이게 몸이 허리도 아파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간이 안 좋은, 제가 간이 안 좋다 보니까 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꼭 챙겨야 되는 3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으면 간이 근육을 만들거나 근육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저해 요소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몸들이 힘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유산균이에요. 그 유산균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대장이 원활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지를 않고 만약에 쌓이게 되면 이 대장의 독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치는 게 바로 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장 독소를 가지고 간성 혼수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꼭 유산균을 먹어서 매일 장을 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분들이 간이 안 좋다 보니까 혈액이 되게 탁해요. 그리고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메가3를 꼭 먹어줘요. 그래서 혈액을 좀 맑게 또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니면 간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단백질, 그 다음에 유산균,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솔직히 게을러서 이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먹으면 부담도 덜 되고 좋거든요. 근데 저녁에 저는 먹어요. 저녁에 먹는 이유가 이게 낮에 워낙 이거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간이 크게 이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피곤한데 밥 먹고 또 기타 숨 쉬고 이러는 것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오메가3까지 집어넣으면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양소 성분들이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이건 저녁에 저는 먹어요. 저녁에 먹고 누워서 자요. 그러면 잘 동안에 그 영양소를 가지고 간들이 좀 덜 힘들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뭐 언제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를 뭐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사람도 있고 점심 때 먹는 사람도 먹는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식물성 오메가3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물성을 먹었는데 트름할 때마다 비린내가 올라와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못 먹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식물성 나오다 보니까 식물성은 먹어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식물성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의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영양소는 지방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살찐다 이러는데 살찌는 게 아니고 성인은 4.6g, 어린이는 1.8g, 열량의 20에서 30%는 먹어야 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피부가 안 퍼석퍼석해져요. 그리고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두뇌 발달이나 심장병이나 암 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방이 그럼 왜 나쁘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쁜 지방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안 좋은 그 지방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부분이야? 바로 트랜스 지방.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먹는 튀김,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좋은 기름으로 먹고 싶을 때 해먹는 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HDL과 우리가 LDL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이거는 HDL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LDL은 나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피 검사를 하는데 피를 저는 한 번 가면 8통을 뽑아요. 그래서 8통을 뽑아서 검사가 쭉 들어가는데 이제 나타나면 이제 수치 자체는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HDL 수치가 어떻게 되고 LDL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LDL이 많이 이제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많이 쌓기 때문에 결국은 동맥경화나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제 HDL이 이렇게 높으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은 좀 안 좋아도 일단 HDL 수치가 높으니까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하나의 수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는 17에서 18%가 그다음에 여자는 23%가 지방이 있어야 몸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지방을 안 먹어도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너무 단백질 안 먹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탄수화물과 똑같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은 탄수화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고요. 아이스크림이 이제 우리가 나쁜 이유는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유화제가 그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 있는 나쁜 독소도 유화를 시켜서 내장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아이스 깨끼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부분들이고 자꾸 혀에 달고 그다음에 혀에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몸에 일단 나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밥도 현미밥이랑 이런 거는 거칠다 보니까 씹기 싫어서 우리가 살밥을 좋아하잖아요. 살밥이 입에는 더 달잖아요. 몸에는 더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하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딱한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스크림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는데 거기에는 유화제 없이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화제로 인해 가지고 몸에 독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도 먹이려면 그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과일로 가지고. 요즘 아이스크림 그 기계 많이 나오거든요. 가정용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직접 만드는 거에는 유화제가 필요 없이 그냥 만들면 되는데 약간 질감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빵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부드러울수록 입에 살 넘어갈수록 뭐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부드럽게 하는 성분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할 때 입에 달콤한 것을 좋아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
이게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화합물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비타민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차이점 아시죠? 수용성은 물에 녹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귤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그날 소변 색깔 보면 노래요. 그 다음에 비트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소변 색깔 빨개요. 그래서 대변 색깔도 빨개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비트 나왔으니까 근데 비트는 생거 먹으면 안 돼요. 생거에는 독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트는 반드시 데쳐서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말려서 먹거나 꼭 한번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독성을 좀 빼줘야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트 막 생 거 썰어 가지고 막 먹게 되면 독을 입에 넣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먹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것만 잘 아셔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당근 이런 거 많이 씹어 드시는데 당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살짝 볶아서 기름을 넣어서 살짝 볶아 가지고 간식으로 드시면 되게 좋아요. 오히려 이제 성분들 자체를 몸속에다가 더 많이 집어넣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분들이 무기질이거든요. 요즘 그 비타민보다 무기질 또는 미네랄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비타민은 몸 전체를 돌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무기질은 뼈, 그 다음에 치아, 산소 운반, 갑산선, 뭐 염소, 소화에 도움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무기질이거든요. 칼슘, 철분, 요드, 셀레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거고, 칼륨, 나트륨, 칼슘, 인, 염소 이거 전부 다 미네랄이 들어가는 거고, 미네랄 또는 무기질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영양소들이 아주 적지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무시하지 말고 꼭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표를 보면 왜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오드는 아시죠? 갑산선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는 거. 그래서 너무 과잉인 사람, 항진인 사람은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그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철분이나 이런 거 없으면 뭐 혈액 생성이 안 돼서 빈혈 생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노화 예방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부나 안 늙고 싶다 이러면 꼭 셀레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에 보면 영양 그거에 보면 셀레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망간 이런 거는 골격 형성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구리도 철분을 흡수하기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고요. 크롬 부분들도 나오는, 이거는 이제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하는데, 요 성분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뭐 0. 몇 프로 아니면 1% 내외 이렇게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얘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의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미네랄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대 영양소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남자는 60%, 여자는 50에서 55%, 아기는 75% 이상 물이 필요한 거고요. 물이 10%만 부족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20%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면 물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주사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물을 많이 먹어서 빨리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고, 요즘 많이 그거 하는 게 통풍이죠, 그죠? 통풍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물이 적어서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많이 먹고 많이 빼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몸을 균형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가 물은 꼭 많이 드셔라. 그렇다고 이제 신장 물을 또 너무 과잉 섭취하면 신장 안 좋아지는 거 아시죠? 신장이 부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권장량이 2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물 계속 많이 2리터 계속 먹다가 보시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손발이 막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 물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물을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은 꼭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이 그걸 무시한다. 그래서 그걸 지나치다 보니까 쌓여서 결국은 병원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신호를 줄 때 내 몸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지 캐치를 하시고 그걸 그때그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6대 영양소까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이게 이제 영양소만 가지고도 단백질만 가지고도 2시간 이상 강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한번 흐른다는 개념에서 6대 영양소 부분들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고기가 아니고 식물을 먹느냐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은 어디든 움직이고 가잖아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어디든 움직여서 가서 내가 필요한 거를 섭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식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무 같은 경우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있고 몇십 년 사는 것도 있고 식물은 하루를 사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속에 박혀 있으면서 벌레나 아니면 그 바람, 비, 햇빛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를 하고도 내가 살아가는 게 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그 이겨낼 때 항상 몸에는 그걸 이겨내기 위한 물질이 나오는 거고 그 물질이 독성이기도 하면서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잘 먹게 되면은 건강해지는 이유도 얘네들이 이겨내는 거기에 나오는 성분들을 우리가 먹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대두되는 말 중에서 하나가 파이토케미컬 색깔별에 대한 영양소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골고루 먹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주제를 던졌잖아요. 그럼 그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라든지 식물이 갖고 있는 빨간색을 왜 먹어야 되고 뭐 노란색을 왜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의 다 파이토케미컬이고 시중에 파이토케미컬 또는 피토케미컬 이 책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자 속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그게 이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왜 식물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던져놔야 다음번도 기대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가정 시간에 배웠던 걸 상기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영양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거 전문가니까 음식 알았어요. 연구가잖아. 우리 음식 건강 연구가잖아요. 음식 연구가. 강경희 선생님. 근데 일단은 저는 이게 안 건강 왜 그런 걸 하면서 왜 안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요리 선생이 요리를 가르치거나 그 배우는 학생들하고 같이 나눠 먹지 자기가 요리를 먹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건강해야지 이러고는 밖에 음식 잘 안 먹고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래갖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서 먹는 건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그 정말 골병이 들어가지고 정작 해다 놓고 못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간장도 그 저거 뭐지 약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간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재료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간장 안 사서 먹고 고생이라. 사갖고 가는 강경희 쌤하고 사람들이랑 저